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업계 쪽이 완전히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강제로 좀 쉬고 있는데 놀면 뭐하나요?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쉽다고 다들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컨셉은 뭐냐면 이 유럽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역사 전공도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손님들 모시고 나가서 역사 얘기 해드린 식으로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이 역사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 유럽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뽑아왔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제가 사실 이거 세 번째 녹음하는 건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데 다시 찍어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 신화를 왜 해야 되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예전에 여기를 지배하던 문화가 중국 문화, 중국 역사,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서로 고사성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관포지교라든지 뭐 형설지공이라든지 이런 고사성어를 우리가 가끔씩 대화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생긴 그런 사자성어들을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판도라의 상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책 읽다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 신화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뽑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일단 무대가 그리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유럽 대륙입니다. 여기 스페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장화 모양의 이태리, 그 옆에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터키가 있고요. 자, 이 아래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요 사이가 그러니까 지중해인데, 이 그리스와 터키 요 사이의 바다를 에게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인 이 섬, 바로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이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따로 왕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국가들,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테베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 크레타 섬에서 이들보다 앞서서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이 크레타 왕국이에요. 그리스를 여행을 가면 보통은 여기 보이는 아테나스라고 나오는 이 아테네를 보러 가죠.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보고 이렇게 바다를 넘어가서 터키를 구경하고 오거나, 아니면 그리스만 일주를 하면 이 그리스 내륙을 보고 섬을 가요. 섬. 여기 섬이 굉장히 많은데 크레타 섬을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이 크레타 섬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뱃속에 태아처럼 생겼죠, 마치 모양이. 요게 바로 우리가 산토리니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여기를 사실은 많이 가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산토리니에 가면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호텔인데요. 앞을 바라보면 지중해가 딱 펼쳐져 있는, 유럽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휴양지죠. 이렇게 집 색깔이 주로 흰색이고 뭐 파란색, 빨간색도 간간히 있긴 한데, 아예 정부에서 함부로 색깔도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 손님들 모시고 왔을 때 신혼부부들,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이게 바로 크레타 섬. 위치가 보면 그리스가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 있고,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이쪽, 예전에 아시아라고 부르던 곳이 있죠. 요 가운데 딱 있어요. 지리적으로 뭔가 유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금방 올 수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크레타 섬. 일단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주위에서 보신 적 있죠? 자, 흔히 볼 수 있는 벽지 무늬 중에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변피를 그려가면서 가운데 미로를 빠져나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로 모양. 자, 그 다음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이 정원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정원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이런 모양. 여기서 귀족 자제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연애질하는 거. 자,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고 원조가 어디냐를 따지다 보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이 크레타 섬에 얽힌 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미노타우루스 그리스 신화입니다. 등장인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 왼쪽에 있는 이분은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이미 아시겠죠? 삼지창 하면 포세이돈이죠. 바다의 신.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라고 하면 제우스고, 그 제우스의 제우스가 삼형제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 중에서 바다를 맡고 있는 신이 바로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미노스란 이름을 갖고 있는 크레타 왕국을 지배했던 미노스, 전설 속의 미노스 왕인데, 제가 사진을 잘못 가져왔네. 둘이 똑같이 생겼네. 여기 이쪽에 있는 이분은 포세이돈 신이고요. 이분은 미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크레타 왕국의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자리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포세이돈 신하고 미노스, 이 미노스가 자기 형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시던 이 포세이돈 신한테 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좀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형제들 때문에 성가시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모아서 바다 앞에 딱 가 있을 테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면 아름다운 하얀 황소를 보내주십시오. 황소. 아름답나요? 스노우 화이트 불이라고. 스노우 화이트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백설공주도 원래 이 공주들은 피부가 하얘야 또 이쁘다고. 동물도 하얀 게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죠. 제가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에버랜드 가서 그 하얀 호랑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깔. 호랑이가 특히 원래 노란색인데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사진 뒤에 보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얘가 이 누런 황소죠. 그러니까 다른 황소는 다 누런 황소인데 말고 정말 눈처럼 하얀 황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미노스가 왕의 자리에 오를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그랬더니 포세이돈 신이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이 신한테 뭔가 바랄 때는 공짜가 없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하얀 소를 보내줄 테니까 네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얘를 나한테 보내라. 알겠습니다. 이 황소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실제로 바다의 신에게, 이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바다가 탁 갈리면서 하얀 황소가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뜻이다 라고 해서 무사히 계획대로 왕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크레타 왕국을 잘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졸린데, 이게 신화라는 게 어차피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요즘은 애들도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예가 부부의 세계. 저는 사실 자세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아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신이죠? 배신과 치정과 복수극. 이미 그리스 신화에서 몇천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화에서도 첫 번째 뒤통수를 치죠.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 신한테 이 황소를 다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르잖아요. 너무 황소가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다른 소들 중에서 조금 희끄무레한 비슷하게 생긴 소로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인간 같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신이잖아요. 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홍수를 맞은 이 포세이돈은 열받겠죠, 당연히. 그래? 네가 그렇게 그 황소가 마음에 들어? 알겠어. 내가 너 진짜로 황소 좋아하게 해줄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노스 왕의 왕비가 나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보내서
왕비인 파시파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비가 바람을 피우게 만드는데, 이런 다른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 정도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나갔어요. 황소하고 바람이 나게 만들었어요. 짐승하고. 포세이돈 신이 저주를 내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줄리아 로마노라는 화가 16세기 작품인데요. 이 소가 가만 보면 진짜 소가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놨고, 여기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뚫어놓은 거 보이죠? 요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면 다이달로스라고 해서, 이걸 조금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파시파에가 이제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이 황소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애완동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 좋아하다 못해 너무나 사랑에 빠지고, 맨날 가서 얘를 쓰다듬고 만지고, 욕정이 생긴 거예요. 동물한테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황소하고 어떻게 한번 동침을 해야겠다. 이제 뭐 수간이죠, 수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신화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꼬셔야겠는데, 이 황소가 여자가 와서 맨날 와서 자기 막 만지고, 막 얘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한 거야. 막 여기저기 만지고 막 부비고. 근데 얘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아무 관심이 없죠. 암소한테는 관심이 있을 거니까. 애가 탄 이 파시파에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 크레타 왕국에 와 있던 이 사람,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뭐든지 다 잘 만들 수 있는 미공개형, 공돌이형, 공돌이 나쁜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마침 원래는 로마 쪽에 살던 사람인데, 또 이분이 또 살인을 저질렀어. 어쨌든 그래서 쫓겨서 이 크레타 왕국에 잠시 피신 삼아 왔어요. 파시파의 왕비가 이 사람한테 달려가서, 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 황소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소를 나무로 아주 섹시하게 생긴 암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멍을 뚫고 이제 왕비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 계시면은 이제 황소가 홀딱 반해서 아마 왕비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실제 로마 시대에 가서 이 콜로세움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 그 장면을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현을 했어. 노예를 데려다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장면, 진짜로 소를 데려다 놓고 여자 노예를 데려다가 수간을 하는 걸 같이 구경을 하던, 그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얘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로 만든 암선에 딱 들어가서 요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황소가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히면서, 이상한 미친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 올 것이 왔다. 그대로 덮칩니다.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덮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파시파의 왕비가 임신을 해서 애까지 낳아요. 이렇게 생긴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존재들이 많았죠.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바로 파시파의 왕비가 황소하고 둘이 일을 저지르고. 근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미노타우루스예요. 미노는 미노스 왕의 이름에서 따왔고, 타우루스라는 거는, 타우루스 하면 라틴어로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노타우루스 하면 미노스 왕의 아들, 황소를 닮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난리가 났죠. 와이프가 어디 딴 남자랑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딴 짐승하고 바람을 폈어. 이거 화가 나야 될 일이겠죠? 다른 남자가 아닌 다른 황소하고. 근데 애까지 낳았어. 애까지 낳았는데, 그게 이런 애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동네 창피하고 온 나라가 다 창피하죠. 백성들이 또 얼마나 뒤에서 수군덕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를 뭐 죽이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아. 이게 내가 포세이돈 신한테 뒤통수를 치려다가 이렇게 내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지도 알았기 때문에 얘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남들 앞에 내놓기도 창피해. 그래서 얘를 어딘가에 좀 가둬둬야겠는데, 자, 이 그림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그 그리스의 유적 중에서 하나 나온 건데,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 마시던 잔 바닥에 새겨져 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딱 보면 애가 딱 봐도 미노타우루스처럼 생겼잖아요. 얼굴이 황소고. 얘가 좀 애기는 애기인데 태어나자마자 근육질인가 봐. 몸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분명히 파시파의 왕비겠죠. 근데 얼굴을 보면 표정이 뭔가 왕비로서도 좀 황당무계하고 약간 어이없는 그런
그런 상황을 이 애를 보면서 지가 낳은 애를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포세이돈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하 감옥 던전이라고 하죠. 아무도 못 보게 여기다 아예 가둬놓을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을 만들어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도망쳐온 외국인 노동자 다이달로스 형한테 가서 이런 걸 만들어라 해서 나온 게 바로 자 정확히는 미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라비린토스라고 불렀어요. 이 라비린토스인데 이게 아직도 영어에 남아있죠. 레버린트라고 얘기를 하면 레버린트라고 이게 바로 미궁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메이즈라고 하죠. 자 이거 언제 끝나죠? 말 그대로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할리우드 메이즈 러너 할 때 여기다가 딱 가둡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미궁 여기다가 이제 딱 가운데다가 얘를 가둬놓은 거야. 미노타우스를.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노타우스가 또 성격이 포악했다 그래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생긴 게 지가 봐도 괴물이니까 얼마나 성격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밥도 사람만 잡아먹는, 다른 건 안 먹고 사람만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말 그대로 괴물이었던 거예요. 자, 한편 정상적인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 하나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자, 이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드로게우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안드로게우스가 그나마 굉장히 어디 가서 내놓으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멀쩡한 아들인데 이 안드로게우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크레타 섬의 크레타 왕국의 미노스 왕의 아들인 이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로 넘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이런 운동하는 걸 좋아했는지 페스티벌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올림픽 경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고대 그리스의 전형적인 톱이죠. 귀가 이렇게 양쪽에 달린 거. 이걸 암포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달리는 모습이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안드로게우스가 크레타 왕국의 대표로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은 이 암포라라는 데다가 가득 올리브 오일 있죠? 올리브 오일이 몸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을 엄청 담아서 몇십 병씩 상으로. 이 안드로게우스가 거기에 가서 그 아테네 본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종목에서 다 우승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뭐 전국 체육대회를 했는데 엉뚱하게 일본에서 어떤 애가 와서 모든 종목을 다 석권해.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저녁에 이 아테네 남자들이 이 안드로게우스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술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이 소식이 미노스 왕한테 알려지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미노스 왕은 그죠? 지금처럼 와이프는 바람이 났는데 황소한테 바람이 났고 거기다 애를 낳는데 애가 뭐 이상한 괴물 같은 놈이 나왔는데 그나마 하나 멀쩡한 아들이 엉뚱하게 아테네 가서 운동하다가 잘했는데 맞아 죽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미노스 왕이 열받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테네를 쳐들어갑니다. 이 동네 이 에게 이 근방에서 제일 힘센 놈은 바로 이 크레타였어요. 크레타가 여기서 슈퍼파워였어요. 골목 대장이야. 아테네나 뭐 이런 스파르타나 이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성장하기 전이니까 이분이 기침 한번 하면 다들 움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왕자를 자기네들이 죽인 꼴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네 이 정도로 끝낼 수 없고 매년 뭐 3년이란 말도 있고 7년, 9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때가 되면 너네 이 아테네에서 가장 건강한 남자 7명과 가장 아름다운 여자 7명을 14명을 배에 태워서 보내라. 이제 야이게우스 왕은 여기서 이 동네 골목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차라리 돈으로 뜯어가면 되는데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보내라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미노스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데려온 애들을 잡아다가 바로 이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라베린토스 안에 탁 쳐놓고 얘 먹잇감으로 쓴 거죠. 그렇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한편 이 아테네의 이 아이게우스 왕한테도 아들이 있겠죠.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의 아들인데 아주 귀한 아들이죠. 왜냐면 요 얘기 조금 해드리면 아이게우스 왕이 본처하고 사이에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점을 봤어. 우리도 요즘 뭐 애가 안 나오고 이러면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점 보러 가기도 하죠.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에게 신탁을 받는다고 하죠. 신탁을 받았어.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 시적으로 써서.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그 친구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이 자기 딸 공주를 이 아이게우스 왕하고 동침을 하게 해요. 일단 아이게우스 왕한테 술을 무지하게 먹인 다음에 아이게우스 왕이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자기는 어제 술 무지하게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뻘거벗고 누워있고 자기도 다 홀랑 벗고 있는 거예요. 공주였던 거야. 좀 억울하겠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임신을 했어. 자기는 또 본초가 있으니까 돌아가야 하죠. 그냥 나쁜 남자예요. 어쨌든 그냥 떠나는 거야. 기억 안 나니까. 그랬더니 이 공주가 붙잡으면서 그럼 나중에 얘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요 앞에 큰 바위 밑에다가 내 검하고 샌들, 내 신발을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궁금해 하거든? 내가 큰 바위돌 밑에 남겨둔 이 검과 샌들을 꺼내서 올 수 있는지 그만큼 강한 남자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한테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자, 그때 이제 크레타 왕국에서는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태어나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고 이 테세우스는 이 그리스에서 아이게우스 왕, 아테네 왕국의 왕이었던 아이게우스 왕의 그러니까 적자는 아니지만 난 아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커서 서울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부자가 상봉을 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또 졸리려고 그래. 근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 골랐나 봐요. 이거 아무래도 실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버엔딩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정말 네버엔드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3시간짜리인데 줄여서 할게요. 근데 끝나긴 끝나요. 그러니까 부자 상봉한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세우스랑 아이게우스랑 이제 아버지 부자 상봉을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테세우스가 이제 내가 저 자리를 이으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옆나라 이 미노스라는 왕 때문에 아주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세우스가 정의감이 넘치는 테세우스가 우리 백성들 이제 자기 백성이죠. 이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아버님, 제가 가서 그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죽이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노타우루스한테 보내서 여태까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말렸겠죠. 근데 이 테세우스가 워낙 자기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대. 내가 나가서 꼭 미노타우루스를 죽여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알았다 그럼 네 뜻대로 해라. 대신 이따가 만약에 네가 진짜로 살아 돌아온다면 보통 우리가 요 배에다가 14명을 태워 보낼 때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검은 돛을 달고 배를 띄워서 보냈는데 그런데 네가 만약에 진짜로 살아 돌아오게 되면 검은 돛이 아닌 흰 돛을 달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이 애기 앞바다에서 네가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멀리서라도 혹시 네가 돌아올 때 하얀 돛을 달고 오면 네가 정말로 살아 돌아오는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을 거니까 테세우스가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났어요. 자, 테세우스가 자기네 나라 손남손녀 14명을 이끌고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보내셨죠. 내일이면 미노타우루스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일행을 지켜보고 있던 이분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그러니까 이 미노스 왕의 공주죠. 멀쩡한 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안 멀쩡한 괴물은 저기 지금 지하 감옥 미궁에 들어가 있고 멀쩡한 딸 아리아드네 공주가 이 테세우스를 딱 보더니 뻔하죠. 공주니까 왕자한테 반했겠죠. 한 번에 홀딱 반했어. 너무 잘생긴 거야. 저렇게 그냥 내일 당장 죽으러 가게 내버려 두기엔 너무 잘생겼어. 아깝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잘생기고 봐야 돼. 별로 못생겼다.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그럼 내버려 뒀겠죠. 죽거나 말거나. 한 번에 반했어. 네, 요즘은 절대 볼 수 없다는 한눈에 반한 사랑이었죠. 근데 내일 죽게 생겼잖아. 방법이 없을까?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 또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살인 저지르고 도망와 있는 다이달로스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해요. 너무 잘생겨서 미치겠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없겠니? 해서 준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겁니다. 실타래죠? 이 실타래를 주면서 이거를 테세우스 왕자한테 전달을 주면서
기둥에 묶고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요령을 알려줍니다. 그림이 바로 이 아리아드네가 요 실타래를 건네주는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죽일 수 있게 칼도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이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로 다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청혼을 한 것이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죠.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테세우스는 당연히 자기도 일단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적국의 공주가 알아서 도와주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미노스 왕이 알면 또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아내도 그렇지만 지금 자기 딸까지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포세이돈 왕 신하고 장난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 여기도 보시다시피 마침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는 장면을 그린 이런 모습을 딱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테세우스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미노스 왕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다시 아테네로. 자, 지도를 다시 보면은 요 섬이 크레타 왕국이라고 했죠. 중간에 산토리니 지나서 요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큰 섬이 하나 있죠. 여기가 파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낙소스라는 섬입니다. 낙소스. 그러니까 이 낙소스가 크레타 섬과 아테네까지 가는 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여기서 쉬면서 가요. 그 왕자 일행이 잠깐 쉬었다 가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아리아드네 공주를 내버려 두고 갑니다. 뭐 실증 나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기 아버지처럼 테세우스는 나쁜 남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아리아드네는 자기 아버지 배신하고 자기도 버림을 받게 되는. 어쨌든 테세우스 왕자는 기세가 등등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아테네로 가는데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신화에도. 근데 어쨌든 깜빡한 거야. 뭘 깜빡했을까요?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죠. 아들아, 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흰 돛을 달고 돌아오거라. 그럼 네가 살아 돌아온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얘가 너무 신이 났어. 깜빡한 거야. 검은 돛을 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게우스 왕이 멀리서 맨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라고 쳐다보다가 기대했던 하얀 돛이 아닌 검은 돛이 멀리서 보이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몸을 던진 바다를 이 아이게우스 왕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아이게우스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에게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미노타우루스의 신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죠? 그 다음에 그 아저씨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여기 보시면. 자, 이분인데 다이달로스라고 했죠. 자, 이게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루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노스 왕이 테세우스가 그냥 살아 돌아갔다는 걸 알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걸 빠져나가게 한 놈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배신한 거야. 그 배신을 하도록 도와준 게 누구예요? 다이달로스죠. 그래서 열받아서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를 미궁에 얘도 가뒀다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성 위에다가 감옥을 만들고 거기다 가둬놨다는 다이달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얘가 아주 그냥 뭐든지 다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날아오는 이 비둘기들이 감옥의 창살에 잠깐 머물다 가잖아요. 그때 떨어진 깃털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양초의 촌농을 가져다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를 만들어요. 탈출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갇혔어요. 이카루스하고 붙여서 이렇게 엄청 큰 날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이 날아다닐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이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날아갈 텐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촌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 너무 가까이 가면 녹아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말 안 듣는 게 아들이 하는 일이죠. 인류 역사 이래로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아버지 말 듣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훈일 수도 있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얘가 이카루스가 아버지 따라서 날개짓 하면서 한참 날아가다가 너무 신난 거야. 정말 날 수 있으니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보려고 계속 위로 가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과학으로 접근하면 태양을 가려면 성층권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춥죠. 뜨거운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이건 실화니까. 자,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다가 이 촛농이 녹았겠죠? 그래서 그만 날개가 다 해체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이카로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소설을 보거나 뭐 어떤 기사를 보거나 이카로스의 꿈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카로스의 그 욕심.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영어 표현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저기서 Don't get too close to the sun.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마라. 왜 하필이면 태양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카로스의 이야기. 자, 그래서 아들놈은 죽었고, 다에달로스는 근데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날아가서 시칠리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미노스 왕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집념의 미노스 왕, 얘의 행적을 쫓아서 시칠리아까지 가요. 이거 얘기하면 진짜 네버엔딩 히스토리인데, 근데 이 신화니까 이게 진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미노타우루스, 이거 전설이지, 미노스 왕? 전설이지 실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크레타 섬에 가서 막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미노스 왕이 살았다고 하는 전설의 왕궁 궁전 크노소스. 자세히 보면 여기 벽화에 보면은 여기 지금 소가 있죠? 뿔 달린 소. 이 궁전터를 발견하고, 이게 전설이 아니고 실제 이 크레타 왕국에 미노스라는 왕도 있었고, 궁전 자체가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궁전 여기저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을 잘 보시면은 지금 요게 사람 머리고 요게 다리인데, 황소의 등 너머로 뛰어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그 스페인에 가면은 투어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투구사들이 나와서 나중에 이 황소를 찔러 죽이기 전에 분위기를 잡는 애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투사와 황소가 대결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잡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황소 막 등 뒤로 막 뛰어넘고 막 재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미 기원전 이 크레타 왕국의 유적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에 그런 행위를 하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 황소의 그림도 많을 뿐더러 이 황소 뛰어넘는 이런 축제도 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 궁전에서 발견된 여러 유적 중에, 자, 요 그림 보십시오. 이 붉은색으로 이 상상의 동물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요게 지금 보시면은 옥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 등받이 있고 여기 앉는 자리, 이게 바로 전설의 미노스 왕이 앉던 옥자다. 이게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금 현존에 있는 옥자라고 합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방 자체가 바로 왕이 앉아있던 자리라고 이 학자들은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유적터에서 실제로 이 미노스라는 이름이 적힌 석판이 발견됐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어로 써있는 미노스라는 이름이 적힌, 그래서 이게 전설이 아니고 진짜구나. 마치 그 트로이 왕국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하인리 슐리만이 진짜로 트로이 왕국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게 전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구나라는 걸 알았듯이, 이 크레타 왕국도 결국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미노스 왕의 전설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아무리 네버엔딩 히스토리지만 얘기가 좀 무지하게 긴데요. 여기까지 아마 살아남으신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끝낼 건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길었나?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접든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없는지, 내가 해보니까 하면서 졸릴 수가 있나? 어렵지만, 하지만 또 어딘가에 한 분이라도 재밌게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히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히스토리였고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